가계대출이 충격적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아이템으로 선정한 데는요, 그만큼 충격적인 지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대 은행 가계대출 현황. 와,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단 4일 만에, 단 4일이에요. 단 4일 만에 2조 1835억 원이 늘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708조 5723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7월 4일이면 4일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710조 7558억 원이 늘었습니다. 장난 아니게 늘었죠. 4일 만에. 지금 2조 1835억 원이 늘었다는 것은 저는 진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가계대출 때문에 정부가 고심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서서 지금 1.5% 무려 2023년 대비해서 10조 3천억 원이 늘어서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702조 7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가계대출 잔액이. 지금 6월 말 기준으로는 708조 5723억 원이 됐다는 거고요. 지금 7월 4일 날 가면 710조 7558억 원이 됐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건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분명히 한 몫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바닥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요. 자영업자들 생활비 못 벌거든요. 소상공인들 생활비 벌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기대서 지금 생활을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충격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집 산다는 이야기 집 산다. 연끌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6월 기준으로 5조 8천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난 1월에 4조 4천억 원입니다. 5조 8천억 원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늡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요. 올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22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552조 2천억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서 가게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는 안 돼서 대출받는 비용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개인 신용대출은요 102조 8천억 원 마이너스 3조 7천억 원이 줄었고요. 기타 대출도 2조 4천억 원 53조 6천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집 사겠다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이게 정부의 정책이 저는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정책이 했느냐.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트레스 DSR 이거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스트레스 DSR은 DSR이란 단어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내가 버는 소득 중에 40%까지만 원리금 상환에 쓰라. 40%가 넘어가면 안 해주겠다거든요. 이때 원리금 원금과 이자잖아요. 이자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출의 비중도 줄어들겠죠. 그만큼 원리금이 비중이 커지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스트레스 가상금리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출을 줄이겠다는 정책, 이 정책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뭐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무슨 이유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행 시기를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2달을 미루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엄청난 충격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더 커지고요. 이것이 말입니다. 주식시장도 자극을 하고 주택시장도 자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주식시장에는 거품이 커졌다. 주택시장에서는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값만 하더라도 15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떨어질 때 2022년 12월 26일이죠. 0.74%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7월 1일 기준으로 0.20%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보시는 것처럼 5월에 지금 11억 9,554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역대 최고의 평균 거래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가계대출을 저렇게 받는다는 것은 주식시장의 거품을 키우는 것보다가 지금 기본적으로요 주택시장에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도 충격을 줄 겁니다. 지금처럼 가계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 집을 사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58주 연속 집값이 쭉 올라왔는데 전세값이 올라왔잖아요. 그 전세값이 결국은 집값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이제 전세값이 올라갔으니 이제부터는 집값이 올라갈 차례다 이렇게 얘기해도 솔직히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또 가계대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 결국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충격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약간의 어떤 단서만 있어도 트리거만 있어도 시장은 확확 변하거든요. 지금 주택시장 확실하게 트리거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트리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은 해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두렵다는 생각도 저는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위험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저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의 어떤 상황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움직이는 거라고 하지만 그 심장의 움직임이 지금처럼 움직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임은 오히려 시장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시장의 어떤 위험성이 지금 대출로 이어지는 거고 그 대출이 더 커지면 앞으로 주택시장의 불안감도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예측해 봅니다.